네, 픽보이스 퀵보이스 시간입니다. 매일 YTN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좋은 뉴스들 따로 추려서 픽해서 퀵으로 쏴드립니다. 픽보이스 퀵보이스 오늘은요. 절차적 민주화 이후의 대선을 돌아보면 양강 구도를 흔드는 제3의 후보 혹은 지지세가 항상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삼김 시대라고 일컫던 상황부터 안철수 현상으로 읽혀지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어지던 최근의 대선까지가 바로 그랬죠. 이번 대선은 조금 다릅니다. 네거티브 이슈를 통한 선거의 경쟁이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윤석열 양강구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띠면서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서울신문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36.8%, 윤석열 후보 30.8%에 이어서 과거 5%대 정도의 지지율을 극복해서 안철수 후보가 9.3%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관련 조사는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당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그 여야 후보 모두 이제 본인과 가족들의 이제 리스크가 크게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역대 최악의 지금 비호감 선거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특히 이제 제1야당 후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그 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에 집중됐는데 그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에 유력한 대안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그런 시각들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영남 지역을 한 일주일 동안 다녀오셨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바닥의 민심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몸으로 확연하게 느끼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의 후보가 느끼신 감을 그대로 한다면 사실 지금의 여론 지표는 바닥 여론이 충분히 오히려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정도까지도 이렇게 지금 민심이 많이 좀 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녀와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점에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과거에 이제 안철수 후보를 이제 젖은 장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 젖은 장작에 이제 조금 지금 이제 불이 좀 붙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 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정말 이 젖은 장작에 불이 붙으면 젖은 장작에 불이 붙으면 절대 안 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민심의 어떤 그 변화, 출렁거림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에 대해서 총괄선대본부장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은 젖은 장작이 아니라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과연 양강구도를 긴장시킬 만큼의 파급력일까요? 현재로서는 아직은 미미하지만 과거 선거들에서도 그랬듯 특히 대선은 단일화 이슈가 큽니다. 이 단일화라는 정치 행위는 결국 1대1 양강구도로 강화되는 걸 텐데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저는 그 단일화 이야기는 있잖아요. 그건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에 저는 찬물을 끼얹으려는 저는 수라고 봅니다. 지금 한참 올라가는데 지금 독자적으로 대안으로 인정받으면서 올라가는데 저희가 단일화를 이야기할 어떤 이유도 없거든요. 그리고 원래 출마 선언 때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 교체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죠. 근데 지금 이제 상승 기류가 막 생기는데 그 어려울 때도 저희가 우리 이름으로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 기류가 시작된데 저희가 단일화 이야기를 할 어떤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이제 뭐 급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야가 이제 급한 부분이 생길 텐데 저는 단일화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 안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를 퍼뜨린다면 그건 안 후보의 발목을 잡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이 오직 우리의 비전,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게 주장하는 이 연금 개혁처럼 기득권 세력은 절대 하지 못하는 진짜 개혁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저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선택은 안철수 후보한테 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로 진입을 하게 되면 3자 구도로 가지 않겠습니까? 3자 구도로 가게 되면 이제 범야권에서는 누가 정권 교체의 적임자인가 이런 논쟁과 경쟁이 불가피하게 생길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안철수 후보는 그럼 내가 단일화의 중심이 돼서 단일 후보가 되겠다. 아마 이런 의지를 아마 표명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단순한 반짝 상승세가 아니라 본격적인 3자 구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거티브 비방전에 따른 후보 교체 여론 비율도 올라가면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 측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야의 셈법은 참 복잡하죠. 과연 안철수 후보의 말 속에 또 현 총괄 선대본부장의 말 속엔 어느 쪽에 더 힘을 싣고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한번 듣고 판단해 보시죠. 그다음에 지금 그 후보 교체를 원하는 그 비율이 보수 쪽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뭐 차이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거를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 다 담아내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언제까지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지켜볼 것인가? 이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안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대안을 찾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안철수 후보는 묵묵히 자기 이익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 야권 후보의 통합론이 단일 후보 이런 여론이 아마 만들어질 수 있다. 마지막에는 네, 아마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될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범야권의 단일 후보로 가겠다. 예. 뭐 아까 그런 의지는 분명히 갖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총리까지 거론하면서 안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던데 이것은 양당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이야기입니까? 물밑에서? 아니면은 송영길 대표의 독자 단독 발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느닷없이 생뚱맞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좀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야권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뭐 그런 수가 아니겠는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독자적으로 완주하면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게 되죠.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안철수 후보를 여당하고 이렇게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묶어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저는 뭐 그런 정치적인 루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저는 사전에 아마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그리고 이게 뭐 국무총리 자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는 지금 후보는 미래와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는 자리 이익을 네, 제3의 세력이 아니라 3자 구도로 자리를 잡게 될까요? 혹은 여야의 셈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까요? 야당은 안철수로 통합될 것이다. 여당은 안철수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태규 총괄 선대본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여야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는 3위 후보에 대한 러브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쪽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70여일 남은 대선,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이 사실은 가장 궁금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이슈 앤 피플 픽보이스 퀵보이스 보내드렸습니다.